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최근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의 기업체와 연구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방역 모델을 도입하여 공격적인 진단과 격리라는 조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개발 과정과 개발을 하더라도 체계적인 임상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중국이나 미국, 일본에서 개발된다면 대부분의 생산량을 자국에서 소비하고 다른 나라의 수출 물량은 제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국 역시 치료제와 백신 연구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는 치료제는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입니다. 지금처럼 대대적인 확산 시기에는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기에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따라서 많은 제약사들은 기존의 약물들을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는 다양한 RNA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지난 1월 미국에서 효과를 보이면서 이후 중국, 프랑스, 한국 등지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담이지만 중국의 한 업체에서 아직 치료제로 승인이 나지도 않은 렘데시비르를 무단으로 카피하여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내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투약을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에서 이 카피약에 대한 큰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아 렘데시비르의 공식 임상 결과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리어드사에서도 당연히 불법 카피약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어찌 보자면 사태 초반 긴박한 시기에 알아서 위험한 임상 실험을 해주는 모양새이니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리어드사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던 길리어드는 타미플루의 약값을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하였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제약회사들의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는 등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생명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렘데시비르의 임상 결과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돌연 임상 디자인을 바꾸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기존에 설정했던 투약 대상 환자의 수를 대폭 높인 것인데요. 따라서 업계에서는 렘데시비르가 처음 설정했던 변수에서 인상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환자 수가 폭증해서 치료의 목적으로 투약 대상을 늘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5월 길리어드사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제약 업체들도 빠른 진척을 보이며 하나둘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20여 개 업체들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중 바이오 업체 제넥시는 3월 백신에 대한 동물 실험에 들어갔으며 6월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제넥시는 9월 중으로 임상을 끝내고 올해 안으로 의료진을 포함한 고위험군의 백신을 투여할 목표를 밝혔습니다. SK바이오 사이언스도 백신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으며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7월 중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치료제 위탁 생산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비어바이오 테크놀로지와 총 4,400억 원 규모의 치료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어사의 치료제는 아직 정식 치료제로 허가받지는 못했지만 FDA 패스트 트랙으로 승인되었으며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치료 후보 물질로 알려진 제품입니다. 국내 업체들이 하나둘 성과를 내놓는 사이 국내 연구진들 사이에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빈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세계 최초로 바이러스의 정보를 분석한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완성한 것인데요. 연구 결과는 곧바로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셀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진단용 키트의 성능 개선은 물론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도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김빈내리 교수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RNA 연구에 노벨상 수상이 걸려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김빈내리 교수의 노벨상 수상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빈내리 교수의 성과를 다룬 일본 기사의 베스트 댓글에는 한국의 노벨상에 대한 집착은 대단하며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가 엿보인다. 한국인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인가?
이 정도 연구는 이미 전 세계 연구진이 달성한 것 아닌가 등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일본이 가장 큰 확산세를 보이기 시작한 만큼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가속도를 붙여준 유전자 지도 완성 소식은 상식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일본에서 반겨야 할 소식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일본 네티즌들은 사태 해결에 대한 실마리라는 본질은 보지 못하고 최근 방역 실패에 대한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괜한 노벨상 트집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내놓은 치료제 아비가는 엄청난 부작용과 독성으로 중국에서마저 그 효과에 대한 논문이 취소되는 등 점점 치료물질 후보에서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최초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은 어느 나라에서 들려올지, 그리고 올해 노벨 과학상을 김빈내리 교수가 수상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